일단 회담을 수용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그게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논의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피하게 논의가 진행될 수 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국민들에게 이 연정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상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 들고, 그래서 정말 저는 연찬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한나라당의 또 그 대표로서 또 한나라당을 또 지지하고 있는 당원들도 그렇고 또 한나라당 의원들도 그렇고 정말 발상의 대전환을 한번 해보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또 이것이 무슨 저쪽 사람의 의도가 뭐냐, 제안한 사람의 의도가 뭐냐, 이런 식의 이때까지 어떤 주제가 하나 던져지면 의례적으로 정치권이 보였던 그러한 반응들을 넘어서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문제에 하들더니 노 대통령의 어떤 의지나 또 그분이 어떤 가지고 있는 이 최근의 발언에서 봤을 때 사실상에 있어가지고 권력을 갖다가 내놓을 수도 있다. 또 임기 단축까지를 얘기하고 이러는 걸 보면 그만큼 아주 뭐랄까요, 자기 나름대로 혼을 실어가지고 던지는 문제제기인데, 그러면은 그 문제에 있는 왜 그런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에 대한 그 본질의 내용, 그걸 가지고 한번 정치권이 논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논의를 해야만 되는 저는 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민주 반민주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찾아온 게 상김 지역주의란 말이에요. 지금은 지역주의가 사람들이 열버져간다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역주의가 온전한 상태에서 이 부분이 지금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지역주의를 뛰어넘은, 그러니까 민주 반민주 지역주의 다음에 그러면 뭐냐 라고 하는 해답을 정치권이 못 찾고 있어요. 노 대통령이 제안한 문제는 한번 찾아보자, 저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제가 받기에는 현재.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지금 현재 이 상김 지역주의 정치에서 있는 이 구조를 당연시 여기고 거기에서 뭔가 조금 나은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사고 속에 있는 거고, 노 대통령으로 벗어나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열린우리당 분들이 한나라당 사람들을 생각하는 게 어저께도 텔레비전 토론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 사람들은 완전히 역사적으로 정말 범죄에 가담을 많이 했고, 사회적으로 어떤 항상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과 야합을 했고, 또 이런 시각이 쭉 있습니다. 한나라당에 대해서 가진 자의 편에 항상 서 있고 이런 시각이 있고, 또 한나라당에 있는 구성원들은 열린우리당 구성원들한테 진짜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저 양반들이 과연 사회를, 국정을 이끌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 또 어떤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급진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맨날 용공 시비 걸고 색깔로 들고 나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제가 보기엔 분명히 이거는 분단에서 온 그런 어떤 장벽 속에서의 정치였는데, 이거를 당연시하면서 계속 그 구조 속에서의 경쟁으로 매몰되고 있다. 이거를 뛰어넘어 볼 수 있는 건 없느냐. 이런 문제 제기라고 저는 들려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 제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치권이 뭔 문제 제기인지에 대한 그거를 알아보려고 하기 이전에 연정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있는 그 가칭 구조 내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해봐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저는 중대선거구제는 동의 안 해요. 저는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훨씬 대안이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것이 요새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입장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가 쟁점은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에서든지 한 지역의 독점과 독식을 해내는 정치 구조를 없애는 것, 그 다음에 소수당이라고 할지라도 그 당이 국민적으로 받은 지지를 그대로 정치 현실에 이렇게 반영시켜내는 것, 그런 것들을 전제하면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 어떤 선거법 제도를 우리나라도 만들면 되는 건데, 현재까지는 많은 사람들 얘기하고 저도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거기에 근접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지역구를 타파해야 된다는 대통령 생각엔 동의하지만, 방법은 중대선거구제 개편이 아니라
조계식 정당정부제. 예, 대통령이 그런 뭐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고 제 나름대로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마치 뭐 중대선거구제나 소선거구제 이렇게 싸우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고 그리고 선거구제 개편이 갖는 어떤 그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이 가장 저는 그 어떤 의의를 잘 생각하시는 게 아니냐,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여야 지금 어떤 진영보다도.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난번 선거법 개정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정치권이 너무 당연히 뭐 우리가 돈 안 쓰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선거법 개정 과정을 그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이제 그 당시에 1차적인 정치혁명을 이뤘는데 이제 2차적으로 지역주의라고 하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대립과 갈등의 어떤, 그런 정치. 그 구조를 갖다가 벗어나야 되는데 그 벗어나는 방법으로서의 어떤 이 선거법 개정이 갖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일종의 이번 그 대통령의 제안을 계기로 2차적 정치혁명을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위 이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제 생각은 제가 아까 사회 변화에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 그런 사회 변화를 따라가는데 지금 소위 뭐 그걸 평화헌법이라고 부르든 통일헌법이라고 부르든 평화 체제를 지향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그 나름대로의 헌법을 만드는 거. 이것이 2007년도에 시민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 틀을 갖췄다면 이번에는 그런 틀을 갖추는 어떤 그 개헌의 의미가 좀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도 국내 정치적 세력 간의 어떤 관계 부분도 있지만 더 나아가면 평화나 이 통일을 지향하는 체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는 문제의식을 거기에 많이 담겨야 된다. 담겨야 되고 민주주의는 보다 확장된 형태로 내용이 담겨야 되고 뭐 무시해서 그 어떤 나라가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 무시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러나 저는 정말 지역주의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국민 여론에서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무시라고 이해가 된다면 그거는 뭐 실질적으로 정치를 이끌겠다는 리더십을 포기하는 거죠, 사실상. 모든 논의를 올스톱해라. 입을 다 다물어라. 왜냐하면 이것은 중요한 문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중요한 문제니까 어느 몇 사람이 논의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더 체계적인 연구를 거쳐서 무슨 대안을 당 지도부가 내놓겠다는 건지 그런 게 지금 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우리 지도부가 계속 제가 민주적 변화 체제를 얘기했는데 당이 지금 막 빠르게 정보가 오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어떤 정보 취합 능력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그걸 다 취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다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근데 입을 다 다물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 그렇잖아요. 자기 사고를 해야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꺼내주고 당 지도부한테도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거지. 전부 조용히 해라 우리끼리 연구할게 이렇게 되면 누가 적극성을 가지고 이 어떤 당의 방향이나 또 나라를 위해서 뭐 나름대로 자기가 걱정하고 이러는 부분들을 표출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무시 전략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지금 현재 그런 거 아닙니까? 무시 전략의 근거는 이게 지금 연정이 국민들의 지지도가 좀 낮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무시해라라고 받아들이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무시해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은 지금 무슨 논의인지 잘 모르겠다. 그 논의가 제 느낌은 그래요. 국민들이 연정이 느끼기에 연정이 무슨 논의지 지금 이게? 사실 정치권에 있는 의원들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우리들도 저 스스로도 계속 고민이 되는 내용인데 국민들이 이해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금 그 전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론 뭐 아주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입장일 수 있어요. 그걸 갖다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 주에 어차피 뭐 양당 우리 박근혜 대표께서 가서 만나실 테니까 만나시에서 제 바람은 이제 그러한 논의를 할 수 있는 틀을 좀 만드는 것을 제안했으면 좋겠다. 뭐 내지는 뭐 박 대표가 보다 획기적인 뭐 주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런 게 어서 얼핏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셔서 진짜 뭐, 말 그대로 뭐, 연정을 넘어서 차라리 통합을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할지 뭐,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우리 한나라당에서 어떤, 가지고 있었던 관념적인 기존의 틀을 좀 벗어나는 그러한 방식으로 여야 관계, 또 남북 관계, 이런 거를 바라보는 어떤 좀 새로운 문화, 이런 게 우리 한나라당에서 좀 능동적으로 제기했으면 좋겠다. 난 박 대표가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무슨 뭐, 왜 이렇게 맨날 수세적이고 던져지면은, 그거는 뭐,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더 좋은 방안이 계시면, 그 방안을 정말 허심탄회 대통령하고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 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아젠다로 뭐, 이렇게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뭐, 획기적인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고, 우리 뭐 한나라당 저는 뭐 사실은 우리 한나라당이 오히려 이런 문제 이렇게 됐으면 난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전략이나 여러 가지를 한번 되돌아 볼 수 있고 또 열린우리당을 계속해서 우리가 대통령 집권한 이후에 뭐 분열주의적 사고를 많이 갖고 대립적으로 사고를 갖고 국정 운영을 너무 코드 중심으로 편파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던져줬으면 꼭 이것을 받는다 안 받는다 논의가 아니라 그런 던져진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부분이 있다 라든가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던졌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 방식으로 이래해서 맞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논의를 전개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연정을 내가 받겠다 안 받겠다 내일 가서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뭔가 이때까지 국정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했잖아요. 한편의 그 측면만을 써서 너무 그 코드 인사와 코드 정책과 또 그 다음에 그 자기가 색깔이 맞는 사람들끼리 또 굉장히 어떤 아주 진보적인 정책을 이런 식으로 쭉 얘기했던 기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저쪽에서 무슨 우리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할 용의가 있다고 했으니까 한나라당 입장에서 포지티브하게 그걸 보면 보다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난 이 상황을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지도부의 몫이죠.